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요,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떨어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수 거래량이든 매도 거래량이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따라준다 그러면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요, 폭등도 하지만 작은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그만큼 폭락도 할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전 영상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량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만 보면 작년 거래량 대비 반 토막 줄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두 개가 처리가 되면서 최고가를 달리면서 그만큼 급등을 했다 그러면 최근 양상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두 건의 거래량으로 급하락하는 단지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무서운 거지 알려진 악재는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 금통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뉴스나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텝 0.5% 인상을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0.5% 인상을 하면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1.75%인데요. 여기서 0.5%가 오른다면 2.25%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알려진 악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빅스텝을 할 거라는 그러한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 기준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요번에 한 번뿐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알 수 없는 몇 번의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지가 굉장히 어려운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도 거래량도 있고 매수 거래량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적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다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거래량이 실리게 되는데요. 초창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요, 슈팅이라고 하는데요. 급하게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매물 부족과 함께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최고가를 찍으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있는 반면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가들을 낮추고 급매물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뭐 일부 기사들을 나오는 거 보면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대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상태, 거기다가 본인들이 대출을 받았을지언정 이자 부담에 따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더불어 부동산 중과세 유예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그러한 매물들이 점점 쌓이면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들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과 반대 현상으로 몇 건의 거래량으로 크게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건의 거래량으로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해요. 꾸준히 받쳐주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경착륙을 할 텐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빈 상태에서 작년과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악재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악재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그 금리 인상을 올해 우리나라도 몇 번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고가 인식까지, 주택 가격 고가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아직까지는요, 그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최근 추세대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하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말과 함께 그만큼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